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특허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네,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기억 보정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때 생각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퇴사를 해야겠다.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들었던 생각은 작은 스타트업으로 가야겠다. 우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막 스타트한 5인 미만에 아무리 많아도 한 8명? 네. 그러니까 내가 거의 가서 거의 뭐랄까 첫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네, 좀 그런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좀 가고 싶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차려진 밥상에 제가 하나 더 이제 들어가기는 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경험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밥상을 만드는 밥상부터 만드는 이제 지금 그런 곳에 가서 좀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도전하기에 좀 적합한 시기 아니었나. 뭐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나이가 있으니까 잘 안 돼도 그때 가서 한 번 더 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다른 어떤 회사에 또 이제 그때 가봐서 또 입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험적인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결심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차려준 밥상 왜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밥상 차리는 경험을 쌓고 싶은 이유라던가 혹은 내가 밥상 안 차리면은 비싼 거를 못 먹어서 그런 건지 뭔가 뭐 때문에 좀 밥상을 차리고 싶은 거였어요? 약간 퀘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그러니까 차려진 밥상에 참여만 하는 거는 약간 스스로 나중을 돌이켜 봤을 때, 뭐 나중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중이라는 거는 40 초반에서 40 중후반 때까지의 저를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조금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가 이제 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뒤였잖아요. 천당 가실 뻔. 예. 그때 이제 내가 죽는다면 가장 후회할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도전적인 좀 일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챕터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챕터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작은 선택은 해봤겠죠. 이 회사에 가야겠다, 저 회사 가야겠다 그랬는데 뭔가 내가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좀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걸 실행해 이렇게 크게 좀 옮겨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인생의 챕터를 좀 만들고 나만의 인생의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네, 뭐 봐준 사람이 뭐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회사에 뭐랄까 안정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도전적인 일들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일들이 계속 비슷한 게 오면은 그거는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몸에 안 맞아요. 큰 회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진짜 안 맞아요. DNA에서 거부를 합니다. 개발 바닥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어. 같은 일을 제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거 그거 말고는 진짜 뭐 안정적으로 지금 뭔가 계속 하는 게 되게 싫어하는 걸 넘어서 약간 열이 받아요, 몸에서. 아, 왜요? 화가 나요. 모르겠어요. 본인 선택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일단 열이 받아요, 몸에서. 열이 올라와요. 네, 그런 걸 좀 못 버텨합니다. 저희 회사 우대사항에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고 자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게 꼭 반려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스타트업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5인 미만, 8인 미만 스타트업 엄청 많잖아요. 예, 그쵸. 엄청 많죠. 그때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이거나 혹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빅테크 기업에 계신 8, 9년차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어떤 말에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은 가만히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만나기 컨택하기 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다른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특별히 고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처음부터 어떤 초기 멤버로 참여를 할 때는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무모한 도전이고 뭐 그 정도의 완전 어떤, 도박이고. 예, 완전 베이스적인 그런 셋업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회사를 크게 고려는 안 했던 것 같고 사실 안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발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서치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이거 보고 계신 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보면, 사실 네. 초기 스타트업들이 보여주는 네. 모습들이 네. 외부에서 지인이 아니고서는 네. 대표님의 감언이설 말고는 사실은 이게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잘 없잖아요. 아, 그쵸. 공시지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 없죠, 거의 아마. 아니, 아무것도 보여주는 어떤 게 없는데, 예. 저 회사들은 별로다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고 아신 거예요? 그거는 뭐 되게 방금 너무 어색한 웃음 아니에요? 아 진짜 웃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웃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평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간접적인 그쵸.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회사가 되게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당연히 판단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인지 그리고 뭐 인원이 적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 서비스를 내가 한번 써보는 거죠. 뭐 웹페이지가 됐든 앱이든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이런 정도의 그런 서비스이구나. 뭐 내가 기대한 것보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뭐 생각이 있으면은 그 대표님한테 어떤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뭐 차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고 뭐 그래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그럴 만한 그런 서비스는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서비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말씀드렸던 인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런 저의 만족도 그런 것도 다 따지다 보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 호돌맨님이 반려시장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어떻게 저 회사를 가는 거지? 라는 진짜 대표님 그럴 수도 하나만 있을 것 보고 같아요. 가신 건가? 예.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우선은 이거 근데 전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우선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펫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거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돼 시장 그런 니즈가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애정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퇴사하기 한 1년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았고 반려동물 컨텐츠도 그렇게 즐겨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컨텐츠를 되게 즐겨보는 분이 있어요. 주위에서 하도 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컨텐츠를 보는 게 저랑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반려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은 이제 반려 생활 입사하기 전부터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반려인은 되고 싶은데 지금 고양이 데려오면 엄마가 내쫓아낼 거예요. 아예 진짜 반려 쪽을 모르는데 대표님은 보고 간 건 아니었군요. 반려 시장 자체에 이미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반려동물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시장이 잘 될 거야라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딱 선택하기는 물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든 아니든 간에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제 앞으로 그런 개발자에 대한 어떤 수요, 어떤 시장 그런 게 좀 조금이라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사실 선택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완전 그것만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든 틀리는 간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 그거는 확신 그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예 없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그 if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전 true였어요. 되게 웃기게도. 다음에 합류해야 될 스타트업에 대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었고 분기문이 있었는데 예. 그 분기문을 모두 다 true로 예. 통과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을 거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뢰성, 그러니까 대표님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전 회사의 팀장님이셨고 그래도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물에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어떻게 좋은 분인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갔을 때 그냥 완전 막 맨날 야근하면서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돼. 제가 갔을 때가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인원도 3명이었고요. 대표님 포함해서. 그래서 인원에 대한 어떤 조건도 통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다 true였습니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빅테크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되게 사용자들이 많네, 혹은 여기 계속 내 주변에서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가져 하는 분야네 라고, 그런 분야들이 하나씩 눈에 띄는데 마침 또 그 분야를 타겟팅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좀 한번 합류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만하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덕업일치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좀 좋아하는 그런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예.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뭐야? 왜요? 와서 보니까 이쪽 시장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으면은 제가 그만큼 이제 해결을 할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기술과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그걸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많은 시장이고 되게 오기를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그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반려동물 그런 미용실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보통 어떻게 이제 예약을 진행을 했었냐면은, 예약 전화가 이제 고객한테 걸려오면은 견종이 뭔지, 견종이면은 견종에 따라서 털 길이가 현재 어떤지, 그 털 길이에 따라서 또 요금이 더 추가될 수 있거든요. 미용실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미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처음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아지에 대한 어떤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민감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등등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스케줄 체크를 하고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되게 문제다, 이거는 먹거리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디지털화 했을 때 되게 편리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잘 디지털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화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우리 강아지는 털 길이가 10cm면은 이게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업주 입장에서는 이 털 길이가 되게 길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치도 좀 없는 거고, 그리고 대중 소형견에 대한 기준치가 서비스 업체마다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강아지는 골든 리트리버 20kg인데 미용실 업주님 봤을 때는 대형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견주인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형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에 대한 어떤 해결 과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내가 한번 기술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들이 근데 되게 다른 어떤 업체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경쟁력, 실제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고 키우지 않고 그러면은 좀 알기 힘든, 하지만 그쵸. 견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예약할 때는 저희가 다 이제 기술적으로 녹아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은 약간 회사 보는 그런 방식 누군이 조금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사업이 무엇일까, 사업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제가 이제 지원자의 입장에서
좀 더 이런 거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무엇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혹은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시장에.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노동의 방법이나 이런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는 있는데, 이거는 실제 뭐 밖에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고, 겉에서 봤을 때 개발자로서는 제가 그거를 좀 더 보지 않을까. 맹목적으로 뭐 저희 예를 들어서 뭐 반려생활이 뭐 사료를 판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료가 지금 이 세상에 그쵸. 없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료를 맞아요. 팔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쇼핑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장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쇼핑몰 하나 더 그냥 늘어나는 것 뿐이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서 어떤 니즈가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